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노마드입니다. 오늘도 온통 빨간 날이지만 오래간만에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리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트럼프 관세 과연 올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2008년과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상위권 코인들은 다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코인이 다 갈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크립토 커런시는 기존의 레거시 금융과 결합이 될 것이다. 리플이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을 올렸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전하고 이렇게 블룸버그 뉴스까지 리트윗했는데, 보시면 프라임 브로커인 히든 로드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1.25 빌리언 달러입니다. 12억 5천 달러의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가장 큰 거래라고 합니다. 이름은 히든 로드인데요. 이로써 글로벌 멀티 자산 프라임 브로커라는 타이틀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외화 FX, 크립토, 파생 상품, 스왑, 브로커 업무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시장에서 기존 시장과 효율적인 교차 마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리플과 히든 로드는 디지털 자산, 특히 XRP, RLUSD 뿐만 아니라 다른 크립토, 다른 상품들도 기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기존의 금융과 분산형 금융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히든 로드는 강력한 사업을 가지고 있고 300개 이상 기관 고객을 보유한 연 3조 달러 이상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은행 프라임 브로커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지금이 디지털 자산 도입의 다음 단계를 위한 전환점에 와 있고, 미국 시장은 이전에 SEC 규제가 종식되면서 처음으로 효과적으로 개방되었고 기존 금융 요구를 충족한 만큼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추진력으로서 이 분야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거기에는 이제 리플이 있다는 것이죠.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XRP의 고유 위치와 강점을 활용해서 사업을 가속화하고 현재 솔루션과 기술을 개선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XRP가 XLM과 ADA랑 틀린 점은 뭐냐면, 이렇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계속 기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 전쟁 버티면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지긴 당분간은 힘들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다시 50% 추가 관세를 맞받아 쳤고, 그렇게 되면 최고 관세가 104%까지 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출 수입 안 하는 게 사는 길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오늘은 경제학자 알렉스 크루거가 올린 차트, 이 차트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당시 때 미디어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걸 차트로 만들었는데, 알렉스 크루거는 지금이 그때와 비슷하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급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보다 심각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문제다. 6월 금리 인하까지 잘 버텨줘야 되는데, 미국 주식시장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 말은 V자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22%인 미국 주식 지금 들어가도 되지만 마이너스 35%까지 보는 것도 많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5%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좋은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죠. 엔비디아, 팔런티어, 코인베이스, 오클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번에 2008년 같은 V자 반등이라면 과연 버틸 수 있는가? 1년 동안 하락하고 2년 동안 상승해서 다시 원위치까지 오는데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 3년 반을 기다릴 수 있느냐? 그리고 2019년과 같은 더 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회복하지 못하면 이야기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번 주도 중요하고 이번 달도 중요하다. 그리고 트럼프도 중요한 것이죠. 유럽과 캐나다, 중국은 보복 관세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중국만 조준해야 되는데 다 조준했죠. 일본과 베트남, 많은 나라들이 타협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57%나 차지하기 때문에 유럽이랑만 관세 전쟁을 해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다. 거기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또 캐나다도 있습니다. 이 밖에 또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버티면 이긴다? 이거는 무모하지 않나.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스스로는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전체 국민은 다 인플레이션으로서 지금의
2배, 3배를 더 주고 물건을 사야 된다.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주식시장도 크립토 시장도 상향으로 가겠지만 그 기간은 장담할 수 없고 또 모든 크립토가 다 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주식들도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편입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알렉스 크루거가 2008년도와 같은 하락장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신용이 무너지면서 경제는 스노우볼처럼 문제가 쌓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트럼프발 관세로 인한 이 문제가 대출 이자를 내는데 문제가 없었던 대출자들이 신용 위기로서 대출을 더 이상 받게 되지 못하면서 생기는 위기죠. 2008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역시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대출 기관이 신규 채권 발행의 신뢰를 잃으면서 크게 하락을 했죠. 근데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중간에 얘기합니다. 한 번 하락하고 두 번째 하락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미디어에서 좋은 얘기가 떨어집니다. 하락을 하면서도 곧 오를 것이다.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1년이 걸린 겁니다. 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총체 기간이 오래 걸렸다. 2008년도 스타일 붕괴가 S&P 500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보면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붕괴 이후에 1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하락 중간인 10월부터 수많은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졌고 유동성을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렉스 크루거가 말합니다. 일단 신용시장이 붕괴가 되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과매도 상태에서 내가 매수가 들어가도 계속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매도하기 때문이죠. 정확히 차트를 보면은 2027년 12월이 고점이고 다시 회복되는 2012년 4월까지 거진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EU, 캐나다, 중국의 보복, 그리고 일본, 베트남의 타협,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이게 신용 위기로 번지기까지는 한 달 안에 결정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거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고 소비자 지출이 동결, 기업들이 폭망하기 시작하고 은행이 폭망하면 2008년도 시나리오로 가는 것입니다. 2008년도와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당시보다 부채도 경제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나라 찍어서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더 파급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 미국 연금, 캐나다 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미국 연금 시스템의 이 문제는 노인연금이 미국 주식시장에 60-70% 베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무조건 우상향해야 되고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이죠.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